아는 분이 찻집에서 김 박사 이게 시장이 어떤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 네. 냅킨에다가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을 냅킨이에요.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쭉 올리지 않습니까? 거의 막바지에 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경기나 기업 실적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기울기가 낮은 나이키형.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약간 가파르게 네.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면 사람들이 버틸 때까지는 버티다가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이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러면 소득이 줄고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 연체율이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한 11월, 12월쯤에 경기가 이제 돌았을 거야, 완전히. 네.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대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펀더멘탈 환경인 거죠. 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2024년을 지나서 저는 2025년에나 회복의 빛이 비칠 거다. L자형 경기를 보고 있다면 만약에 제 말씀에 동의한다면 지금 주가는 어떻겠습니까? 계속 박스권이면 다행인 거죠. 네, 너무 빨리 산다는 거죠? 네, 우여곡절이 많을 거다. 네. 올해. 또 이분 모시고 마켓의 허화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켓 허허실실 시간인데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 이렇게 마지막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쭉 정리를 이제 예. 해주시는 예. 네, 느낌이에요. 이번 주 금융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신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부침이 좀 예, 있었습니다. 예. 진짜. 네. 늘 주시장은 뭐 변동성이 높고 네. 네. 불확실하고 예. 잘 모르겠고 예. 주식 투자 격언에 100%는 없다라는 네. 격언이 있는데 정말 100% 확신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 네. 다들 뭐 불확실한 상태에서 네. 의사결정을 내리니까 예.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어떤 게 그렇게 불확실했던가요, 이번 주에? 일단 뭐 주초부터 시작된 것은 기업 실적이었죠. 네. 조금 전에도 예. 정강호 대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예, 하셨지만 예, 사실 1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불확실성이 기후로 끝나고 네.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해소가 됐다. 네, 예, 그런 예, 상황이고 예. 또 미국의 은행 이슈는 네. 조금 지나간 것 같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지나갔겠거니 뭐 이제 한 달 넘었으니까 네. 3월 중순부터 불거진 실리콘밸리부터의 이제 일련의 은행 불확실성은 이제 뭐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퍼스트 리퍼블릭이 조금 뭐 문제를 일으킨 거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제 1분기 GDP도 발표되고 뭐 그전에 이제 중국 GDP도 발표됐지만 뭐 우리나라도 발표되고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명암이 엇갈리는데 뭐 지난 뉴스지만 그러니까 후행 지표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올해 좀 시간이 갈수록 저성장이 깊어지는 거 아니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투자 심리를 조금 억누르는. 요번에 나온 그러니까 중국 거, 한국 거, 미국 거는 전체적인 기대보다는 더 약했던 건가요? 그렇죠. 네, 중국은 뭐 그렇게 약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한국이나 미국 어제 나온 미국 GDP는 뭐 1.1%는 좀 생각보다는 약했죠. 2%를 받기 때문에. 네. 이번 주를 정리해 주신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번 한 달을 정리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네, 오늘 지나고 되니까. 나면 5월 시장이 또 그렇네요.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달간 뭐 은행권 사태가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다시금 좀 고개를 내밀고 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기도 합니다. 4월 시장을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정리를 해주면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달이었을까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버텼다. 버텼다. 네, 그리고 뭐 우려한 만큼 나쁘지 않았다. 우려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후행 지표보다는 주식시장이 기업 실적에 다 반응을 적극적으로 했고 또 기업 실적 중에서도 지나간 1분기 실적에 반응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합쳐서 영업이익이 8조나 줄었는데 전분기 대비
하지만 하반기에는 뭐 재고 감소와 또 반도체 디램 사이클이 돌아설 거다. 사람은 조금 희망적인 것 같아요. 항상.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늘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예. 뭐 삼성전자가 감산을 인정하면서 예. 네, 조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주가들이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을 네. 좀 바닥 최악 국면으로 인식들을 다 같이 좀 하고 있는 건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식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인식의 배경은 뭐 한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죠. 네. 하나는 유동성 측면에서 연준이 금리를 5월 3일 날 올리고 나면 더 이상의 금리는 없다. 올리지 않을 거고 마지막 금리 인상일 거고 잘하면 지금 뭐 CME 패드워치 시장에서도 한 두 번 정도는 인하 뭐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는 인하 살짝 뭐 후퇴했지만 인하도 가능하다. 네, 예, 한 예, 네 번 예. 인하해서 예. 뭐 현실적으로 이제 한 두 번 인하나 뭐 한 번 이상의 인하로 후퇴는 했지만 그래도 인하도 가능하다. 네. 좀 머지않은 시간에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좀 긍정론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유동성 환경에 대한 또 금리에 대한 금융 컨디션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조금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펀더멘탈 부분, 앞서 말씀 나눴던 기업 실적이나 경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주가가 4월 달에 지금 그래도 버틴 이유는 1분기 실적이 바닥이 아니냐. 2분기부터는 조금 돌아서고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돌아선다라는 컨센서스가 지금 시장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4월 달 장세를 지지했던 유동성 요인이 조금 5월이 그 마지막 금리 인상이 아니고 연준이 6월에도 25bp를 더 올리면서 5.25가 최종 금리가 아니라 5.5가 되고 심지어는 하반기에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쪽에 약간 컨센서스가 열리면 이거는 4월 달에 주가를 지탱했던 요인하고는 결이 다른데 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혼돈에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기업 실적도 혹은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살짝 높다. 네. 기대가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저하고는 추세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기울기는 조금 낮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S&P 500 EPS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리피니티나 블룸버그나 뭐 이런 데서 뭐 종합한 그런 컨센서스는 전년 동분기 대비 1분기가 마이너스 한 7%, 2분기가 한 마이너스 6%, 그리고 3분기는 플러스 2, 3%, 4분기는 뭐 한 7, 8% 이상 전년 동분기 대비 그리고 2024년 내년으로 넘어가면 거의 10% 이상의 완전한 회복. 네. 그러니까 뭐 올해가 낮은 것도 있지만 기조적으로 이제 그 실적 측면에서 불경기는 툴툴 털어버리는 아주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 이제 이 컨센서스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 PER도 지금 19배에 달하고 있는 거고요. 불경기가 온다라고 하면 19배가 형성되기가 어렵죠. 네. 사실은 한 15배 네. 이 정도 이렇게 적어도 한 16배 이하로 내려가면서 왜냐하면 어닝이 꺾일 거를 시장이 미리 반영해야 되는데 시장은 지금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시장이 맞을지 아니면 조금 컨센서스가 높은데 너무 유동성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좋게 전개되니까 특히 1분기 실적이 좋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좀 취해서 약간 현혹돼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으로 지금 PR이 높게 주식 프리미엄을 높게 형성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하반기에 실적이 반도체가 안 돌아서고 지지부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이 계속 부진한 상황을 이어간다면 코스피 PER이 지금 12배 형성이 굉장히 좀 비싸 보이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승전 기업 실적이 어떻게 그러네요.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그
그 위험 요소도 4월 달에 버텨왔던 지금 말씀해 주신 유동성과 실적에 대한 기대가 흠집이 가면 시장도 흠집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관련돼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 네. 반도체 기대는 사실 글로벌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기차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글로벌에서도 기대가 좋고 국내도 좋은 것인지 혹시 국내만 유독 더 좋은 것인지 거기에 좀 의심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 전지 예, 정말 2차 전지, 네. 예, 전기차하고 경기차 네, 관계가 있는 거죠? 결국엔 전기차죠. 그래서 어제도 일부 종목이 급등을 예, 글로벌리 네. 다 그렇게 기대감이 그쪽에도 있는 건지 네. 아니면 특히 우리가 조금 더 있는 건지 조금 민감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네, 뭐 예. 제가 섹터 스페셜이 없어서 좀 예.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전망은 지금 상향 조정 계속 상향 조정되고 예, 예, 있고요. 예. 그 전기차의 뭐 판매 대수 네. 5천만 대에서 내년도에는 1억 네, 대 예, 예. 그리고 뭐 침투율도 계속 내연기관차를 조금 사람들이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올해 비트했고 또 내년에도 또 네. 컨센서스 대비 좀 더 가파른 성장세가 있을 것 같다, 올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 보조금 네. 저기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정부 주도로 네. 전기차 보급이 더 확대될 것 같고 예,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가 중국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네. 전체적으로 또 지금 그 독일 3사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전기차 네. 또 배터리 2차 전지 공장 확대를 하고 있고요. 헝가리에 지금 짓는 1기가와트인가요? 그게 지금 조지아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지금 공장 지으려고 하는 거에 거의 2배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 용량이. 네. 그런 쪽으로 지금 CATL과 손잡고 독일 자동차 3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국하고 손잡는 것도 굉장히 좀 약간 네. 신기한 예. 그러한 조합인데 어쨌든 뭐 서로 동상이몽이겠지만 실용적으로 손을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돌이킬 수 없는 메가 트렌드인 것만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업체 이제 실적 전망으로 들어가면 애널리스트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의 문제, 또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마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 또 원자재가 상승에 대한 원가 상승 요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됐지만 그래도 그런 사이에 뭐 주가는 계속 네. 강세를 보인 거죠. 네. 네. 이제 다음 그렇군요.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해서 네.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뭐 경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걸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느냐 차이는 있지만 금리,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 그리고 경기 침체가 뭐 오느냐 안 오느냐, 깊게 오느냐 얕게 오느냐 네. 뭐 이런 걸 지금 종합적으로 맞습니다. 보면서 뭐 물가도 거기에는 네. 한 축을 담당할 거고요. 지금 박사님 우리는 어느 시점쯤에 와 있는 겁니까? 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네. 그림을 한번 네. 말로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네.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분은 좀 아는 분이 찻집에서 김 박사 이게 시장이 어떤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 네, 지금 네. 말씀하신 네. 그 질문을 하시길래 냅킨에다가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을 냅키네요. 가져왔는데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쭉 올리지 않습니까? 거의 막바지에 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정 기간 뭐 모르긴 몰라도 동결을 할 거고 네. 또 언젠가는 곧 뭐 저는 뭐 내년 3월 정도는 인하할 거라고 보는데 저 화살표가 지금 있네요. 네, 예. 이 정도에 예, 지금 예, 와 예, 있고 그리고 경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경기나 기업 실적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L자형이나 조금 약간 그 기울기가 낮은 나이키형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약간 가파르게 네.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좀 이번에 경기가 이렇게 아주 좀 완만하게 회복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가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동시에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일치화됐기 때문에 네. 사이클이 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도와주고 네. 또 보완해주고 이런 그런 성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팬데믹 2년, 2, 3년간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재정이 고갈돼 있어서 네.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없고 할 여력이 거의 네. 없고 또 작년과 올해의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세출이 굉장히 어렵다. 네. 과거처럼 이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정부 지출의 여력이 굉장히 소진돼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 또 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금리를 동결하면 바로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통화 정책의 누적적인 시차 효과 때문에 살짝 한 2년, 한 1, 2년 정도 후행해서 경기가 계속 금리가 동결된 다음에도 경기가 잘 일어서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연체율이라든지 기업의 또 가계의 연체율이라든지 또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준의 통화정책 사이클에 한 2년 정도 후행하거든요. 적어도 1년 정도 후행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면 사람들이 버틸 때까지는 버티다가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이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러면 소득이 줄고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 연체율이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뭔가 행동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후행해서 경제가 나빠지고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는 그래도 괜찮다가 금리가 동결되면서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지금처럼 이상한데 은행 조금 주변에 신용 경색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돈줄을 죄잖아요.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또 경기 침체를 또 가속시키고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도 뭐 여기저기서 좀 은행 문제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 이제 금융당국 담당자가 부르지 않습니까? 혹은 의회에서 불러서 대책을 좀 마련해 보라. 그러면 뒤늦게 사후적으로 그렇죠. 규제를 강화하고 또 뒤늦게 뭐 건전성 지표를 올리고 이러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경기를 둔화시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그 모든 것을 후행해서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번에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각국이 그 영향이 조금 길어질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제 의견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가가 이 경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한 11월, 12월쯤에 경기가 이제 돌았을 거야, 완전히. 네.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대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펀더멘탈 환경인 거죠. 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2024년을 지나서 저는 2025년에나 후년 정도에나 회복에 빛이 비칠 거다. 네. 그렇게 L자형 경기를 보고 있다면 만약에 제 말씀에 동의한다면 지금 주가는 어떻겠습니까? 계속 박스권이면 다행인 거죠. 네, 너무 빨리 산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을 거다. 네. 올해. 이 우여곡절이 금리가 하락하면 그걸로 이제 기뻐서 올라가고 그러면 또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다 끝난 걸로 알았는데 경기는 계속 나쁘고 그러면서 또 떨어지고 그래서 역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라는 네. 거는 실적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장세인가요? 맞습니다. 예, 예. 금리는 내려가지만 실적도 네. 같이 안 좋아서 예, 예. 드디어 연준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예. 임금도 떨어지고 근원 물가도 잡히고 그런데 임금이 떨어지는 것은 기업들이 고용을 줄여서 임금이 떨어지는 건데 고용을 왜 줄이냐? 기업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줄이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나쁠 거를 알았는데 이렇게 나쁘단 말이야? 이러면서 실망 투매가 나타나는 이제 이런 게 역실적 장세인데요. 네. 이런 게 아직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현금 비중을 주식을 한 100을 정도 이렇게 여유 자금을 100으로 보면 한 40%나 50%만 주식을 하고 뭐 그렇다고 주식 시장을 떠나자는 말씀은 아니고 나머지 한 40~50%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자. 그런 역실적 장세가 하반기에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 각종 경기 파생 위험은 이제 은행 위험이라든지 또 뭐 연체율이 올라가면 또 어떤 금융회사가 어렵다. 뭐
뭐 이런 얘기들, 네. 신용 경색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지만 경기는 이미 바닥을 찍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주가는 그 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한 올 연말 연초, 빠르면 연말 연초, 좀 늦어지면 경기가 뭐 조금 더 늦게 회복이 된다면 뭐 내년 상반기 네. 언저리가 주식시장의 대바닥, 좀 약간 대세 상승의 초입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약세장의 종료 시점이 빠르면 연말 연초, 좀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그 코스피 위험 프리미엄 관점에서도 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 주셨듯이 코스피 위험 프리미엄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에서 네. 금리, 안전자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뺀 수치인데요. 네. S&P 500의 위험 프리미엄이든 코스피에 보시는 위험 프리미엄이든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PR은 높으니까 그러네요. 역수를 취하면 뭐 PR이 10배만 해도 1 나누기 10 하면 10%인데 네. 금리가 지금 뭐 한 4% 조금 안 되니까 네. PR이 12배면 뭐 더 이제 그 그렇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네, 네. 낮아지는 예, 거죠. 예, 예. S&P 500은 거의 20배니까 PR이 네. 20배 가까이 되니까 한 5%, 5%. 근데 한 6%라고 예, 보고 6%에서 한 뭐 3.5% 빼면 남는 게 2.5, 2.5도 이제 미국 재무부나 연준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사람들이 기대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닝이 조금 깨진다 생각보다 앞서 말씀 나눴듯이 하반기에 YY 플러스가 아니라 뭐 플러스가 나더라도 한 2, 3%의 플러스라든지 어닝이 돌아서는 기울기가 조금 낮아진다, 실망스럽다 이러면 훨씬 더 마지나라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금리를 포기하고 주식을 사는 이유는 이런 기대 수익률 때문에 사는데 이 기대 수익률이 보상 그 수익률이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하는 수익률이 좀 너무 한 2, 3%대 우리나라는 조금 높습니다. 미국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한 4%대인데 하지만 이 4%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금융위기 때 굉장히 위험할 때 4%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높게 형성되는 이유가 PR이 낮게 움직이기 때문에 레인지가 조금 낮죠. 미국은 조금 높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역사적인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조금 매력이 제한돼 있다. 이 얘기는 지수의 전체 탄력이 그렇게 높은 여건은 아니다. 이게 높아지려면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상당히 아래쪽에 있네요. 네. 박사님께 네. 또 나오셨을 때 원달러 환율 흐름 최근에 남은 시간. 네. 우리가 원달러가 진짜로 달러도 약한데 원화는 진짜로 약하고 네. 드디어 원옌이 1000이 됐네요. 네. 이거 네.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보십니까? 970, 80 왔다 갔다 네. 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달러 약세가 완전히 끝난 거는 달러 강세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달러가 살짝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일, 102 왔다 갔다 하면서 100을 시원스럽게 하향 돌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제 안전통화인 달러를 쉽게 팔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달러가 조금 고점 대비는 작년 11월, 10월, 11월 고점 대비로는 약해졌지만 완전히 약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건 이제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고유 문제죠. 작년에 무역 적자가 49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올해 4월 20일까지 이달 20일까지가 287억인가? 그래서 작년 전체 연간 무역 적자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4월 달에. 네. 그런 정도로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지금 뭐 이전 수지에 해당되는 여행 수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적자 기조로 완전히 더 확대될 것 같고요, 하반기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쨌든 무역 수지 쪽에서 달러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원 달러의 좀 약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 달러와 달러 인덱스를 한번 그림을 감상하시면 최근 10여 년간 뭐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부적인 구간에서는 조금 달러와 조금 살짝 디커플링도 됐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태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원 달러는 지금 위쪽으로 약세로 움직이는데 달러 인덱스는 지금 114에서 102까지 10% 정도 이제 절상돼 있는 상태에서 원 달러는 반대로 지금 연초 대비 한 8%, 9% 지금 절하돼 있는 상태. 그게 사실 굉장히 폭이 컸어요. 네, 요 상당히. 요 상태를 확대해 보면 정말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달러에 수렴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달러라는 것은 사실은 유로화 그리고 엔화, 파운드화, 그러니까 달러의 선진국 통화 대비 인덱스잖아요. 이건 원 달러고요. 전체적인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가 약하냐 강하냐 여기에 달려 있고 만약에 원 달러가 이제 외부의 도움으로 이제 약세를 탈피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강세로 움직인다면 이 파란색 선이 움직인다면 달러가 약해지면 됩니다. 달러가 그러니까 유로화라든지 엔화가 강세로 가주면 굉장히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반대로 가는 현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하반기에 앞서 말씀 나눴듯이 이제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면 이게 잘 안 떨어지겠죠. 달러 인덱스가. 그러면 원 달러도 쉽게 1250원, 뭐 1270원 밑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무역 수지가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조금 개선된다 하더라도 좀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 수지나 뭐 이런 거보다 그냥 무역인가요? 네. 워낙 나쁘니까. 무역 수지 그리고 경상 수지에는 이제 상품 수지, 무역 수지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고 상품 수지라는 용어로 표현되는데 거의 무역 수지가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해외에서 생산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생산해서 조립해서 이제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도 상품 수지에 잡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상품 수지도 조금 약합니다, 지금. 상품 수지도 약하고요. 상품 수지가 좋아지면 결국 그게 본국으로 송금이 되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전 수지를 통해서 송금이 되죠.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이제 작년은 지금 글로벌 환율 시장이 연준의 통화정책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차로 설명됐다면 올해는 좀 통화정책 요인보다는 지금 보시는 경기 요인이 설명력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난 10년간 경기 요인,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또 나오는데요. 지금 지난달에 46.3인가 그랬고 아마 이제 뭐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역축으로 그렸습니다. 오른쪽에. 위로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건데요.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는 지금은 강세지만 이게 조금 위쪽으로 갈 힘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잘 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자율 쪽으로 보면 경기가 약해지면 이자율이 내려가고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거였는데 지금 보는 관점이 조금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이제 뭐 연준이 금리만 동결하고 이자율 문제만 해소되면 이제 달러는 본격적으로 약세야. 그렇죠. 달러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이제 이제까지 그 달러를 설명했던 게 통화 정책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달러가 약할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경기가 나빠지면 달러는 잘 안 내려오더라. 약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금리와 주식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뭐 방향이 바뀐 거와 비슷한 맥락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통화 정책보다는 당분간은 그렇군요. 경기가 네. 좀 더 네. 지배하는 이 환율 시장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모든 게 이제 경기네요. 네, 이제 기승전 경기인데 경기로. 다행인 점은 경기의 흐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기업 실적이 굉장히 강할 것 네.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경기의 흐름보다는 왜냐하면 대표 선수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독과점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고 네. 기업들이 돈을 잘 법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경기보다는 하방 경직성 있을 거다. 너무 그건 특히 겁먹지 말자. 미국과 우리 네. 우리나라네요. 네. 예. 특히 미국. 알겠습니다. 특히 미국. 특히 미국. 예,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